집회가 있을 때 그게 정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아는 형들, 아는 동생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되었느냐고. 제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단 한 명도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말해보라고 합니다. 탄핵이 정당하면 그 탄핵의 정당성이 뭐냐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한 명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선동당한 겁니다. 왜 탄핵이 되는지도 이유도 모른 채, 원인도 모른 채 그냥 탄핵당했다고, 이유가 있으니까 탄핵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살아보니까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2018년 4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 첫 공판이 이뤄졌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고 박근혜는 뇌물을 받은 정황은 없으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므로 징역 24년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치주의는 증거주의로 이어집니다. 증거가 없으면 구속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재판을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치주의 위에 있는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뇌물을 받은 정황은 없으나 그럼 풀어줘야죠. 그럼 구속시키면 안 되죠. 뇌물을 받은 정황이 없는데 왜 탄핵을 시키고 왜 구속을 시킵니까?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구속시켰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24년형을 때렸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은 감옥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감옥에 안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부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그럽니다.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쳐줬다고 말합니다. 태블릿 PC에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죠. 태블릿 PC에 수정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설문을 고칩니까? 그리고 태블릿 PC 핸드폰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포렌식 검사입니다. 어떤 재판에 있어서, 어떤 고소할 때 있어서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증거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포렌식 검사를 합니다. 포렌식 검사가 뭐냐? 이 태블릿 PC냐 핸드폰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를 보는 겁니다. 증거를 조작했냐 안 조작했냐를 포렌식 검사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 포렌식 검사를 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하는 그 태블릿 PC를 포렌식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검찰이 증거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렌식 검사를 해보니까 JTBC에서 태블릿 PC를 막 건드려 놓은 거예요. 선동하려고 막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쳐줬다는 말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태블릿 PC에 수정 기능도 없고, 그리고 포렌식 검사를 했더니 JTBC가 다 건드려 놨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정유라가 말 3마리를 받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유라는 7살 때부터 승마 신동이라고 불렸던 자입니다. 그가요 승마를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가 바보멍청이었는데 삼성이 그냥 말 3마리를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정유라는 7살 때부터 승마 신동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삼성으로 또 후원을 받으니까 이화여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조국 딸은 신동도 아니에요. 의대 갈 만한 실력도 안 돼요. 근데 아빠 백 믿고 의대에 간 거예요. 근데 이화여대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잠합니다. 촛불 집회 때, 정유라 때 그렇게 난리를 쳤던 이화여대 내로남불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검찰한테 인권적으로 검찰 조사를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인권이란 단어가 있었습니까? 검찰한테?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할 때 검사가 인권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조국을 조사하려니까 인권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이런 자들을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한테 식량을 줘야 되는데, 북한한테 돈을 퍼다 줘야 되는데, 문재인이 김대중에 이어서 노무현에 이어서 문재인이 북한한테 돈을 퍼다 줘야 되는데 못 퍼다 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대북 제재가 걸려서 그래요.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걸리니까 못 퍼다 줘요. 그러니까 WFP라는 유엔 식량 자원기구를 통해서 쌀을 갖다 주려 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지 말아라,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쌀 도정을 다 해놨어요. 도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9월이 지나면은 이걸 다 폐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놓은 모든 쌀을 북한이 안 받는다니까 지금 폐기시킬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뒤통수만 맞으면서 문재인은 아직도 북한한테 돈을 못 받아줘서 안달인가? 문재인이 몇 번이나 지금 북한 김정은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김정은한테 쌀을 못 받아줘서 돈을 못 받아줘서 안달인가?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이 종북이거나 김정은을 꼬다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들의 세금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주강덕 의원이 검찰과 내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지지자들이 지금 뭘 합니까? 인터넷에 자한당 검찰 내통이라는 이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주강덕 의원이랑 같은 연수원 동기라는 거예요. 23기 같은 연수원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랑 같은 연수원 동기였던 모든 23기는 윤석열이랑 내통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둑을 잡는 사람한테 왜 신고를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조국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엄중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피의사실 공표래요. 주강덕 의원 보고 피의사실 공표래요. 피의사실 공표가 뭔지 아세요? 피의사실 공표는 압수수색과 피의자가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공표하는 걸 피의사실 공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강덕 의원이 대정부 실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한테.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님, 압수수색 전에 통화를 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통화를 했습니까? 3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조국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한 거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압수수색 후에 한 거는 피의사실 공표지만 압수수색 전에 한 거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강덕 의원은 압수수색 후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강덕 의원이 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을 구속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을 감옥에 쳐넣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조국 딸은 본래 머리가 좋지 않은 자입니다. 정유라는 본래 승마 신동이었습니다. 조국 딸은 외고 나왔다가 외고 나온 사람 중에 의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대는 이과들이 가는데요. 맞습니다. 외고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의전원으로 갔습니다. 의전원이 뭔지 아십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이에요. 의학전문대학원은 벌써 오래전부터 폐지하자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6년 동안 의대를 갑니다. 그리고 국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이 의대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자기도 의사 되고 싶으니까 일반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면 의대를 6년 다닌 사람이랑 똑같이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의전원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비리로 뒷돈 줘서 들어갑니다. 조국 딸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비리로 뒷돈 줘서 들어간 것입니다. 외고 나오고 고려대 나오는 사람이 의전원을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조국 딸은 희한하게 외고를 나오고 고려대를 나오고 의전원을 갑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외고 때부터 조국이 자기 딸 의사 만들겠다는 모든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비리, 조국이 자기 딸을 의전원에 보낸 이거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다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조국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딸 의대 보내려고 뒷돈 뿌리고 다 인맥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국이 위선자입니까? 가증한 자입니까? 맞습니다. 위선자. 이런 자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국이랑 뭐가 있거나 아니면은 바보 멍청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조국을 지지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조국이 계속 뭘 한다고 합니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해요. 근데 검찰 개혁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수처를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요, 제가 아는 형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공수처가 뭐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공수처가 뭔지도 모르면서 공수처를 세우재요. 왜 자한당 의원들이 그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몸부림쳐서 막아냈습니까? 공수처 안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공수처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어제도 아는 형한테 공수처가 뭔데 물어보니까 몰라요.
공수처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입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왜 문재인이 지금 만들려고 하느냐? 자기 임기가 끝나고 자기가 감옥 들어갈 게 뻔하거든요. 문재인이 자기 임기 끝나면 감옥 들어갈 게 뻔하니까 감옥 안 들어가려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민변 변호사들 자기 사람들을 다 깔아놓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가 끝나면 그 민변이 누굴 보호해 주겠어요? 문재인이 본인이 임기 끝날 때를 벌써부터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비책으로 누굴 쓰고 있는 거예요? 조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조국을 그렇게 쉴드 치는 겁니다. 엄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요, 입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지금 검찰개혁을 한다는 것이 월권입니다.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자기 임기 끝나고 감옥 안 들어가려고 갖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의 비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조국 딸의 비리, 아들의 비리, 그리고 자기 아내의 비리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인권적으로 수사를 해라. 문재인이 그럽니다. 인권적으로 수사를 해라. 검찰한테 무슨 인권입니까? 범죄자를 수사하는데 무슨 인권입니까? 범죄자한테 인권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신문할 때는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미 그 자체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유라한테 분노했던 이화여대 학생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정유라 때 분노했던 이화여대 학생들, 정유라 때 난리쳤던 이화여대 학생들 다 어디 갔습니까? 조국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논문을 써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2주 만에 논문을 써냅니까? 그 논문을 현직 의사가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현직 의사에 있는 사람도 쓸 수 없는 논문이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 들어간 지 2주 만에 현직 의사도 쓸 수 없는 논문을 어떻게 써냅니까? 조국이 자기 딸 의전원에 보내려고 모든 가지들을 쓴 것입니다. 조국은 위선자입니다. 조국은 범죄자입니다. 조국을 쫓아내야 됩니다. 조국을 쫓아내야 조국이 살아납니다. 조국을 쫓아내야 내 나라 조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문재인 아웃뿐만 아니라 조국을 아웃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문재인이 원래는 이게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국민들의 관심을 어디에 돌리려고 했냐면요, 일본한테 돌리려고 했어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막 외치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 우리나라 섬이라고 외치죠. 미국 사람들한테 독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야, 독도는 섬이 아니야. 섬이 되려면 일정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이 몇 명 이상 살아야 되고, 뭐 수도시설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고, 섬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근데 독도는요, 섬으로서의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섬이 맞지만 독도는 섬이 아니에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독도는 암초야. 독도는 섬이 아니에요. 독도는 암초예요. 그러면 왜 일본이 암초 갖고 계속 그러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정으로 대치하는 나라라는 걸 알아요. 냄비 근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암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때마다 시마다 한 번씩 일본이 독도 갖고 건드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에 합당하게 감정으로 대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독도는 암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 대치할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대치하면 돼요. 근데 일본은 이걸 아니까, 감정으로 대치할 걸 아니까 건드는 거예요. 지금 경제보복도 똑같습니다. 아베가 문재인 정부한테 물어봤습니다. 2년 반 동안 불사나소수, 불화소수 어디다 썼냐고. 문재인 정부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불매운동하자고 합니다. 이것도 감정적인 대치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국민들한테 괜찮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어보자고,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말라고, 논리적으로 대치하자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더 불매운동하라고 합니다. 더 불매운동.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외교도 망했고요, 국방도 망했고요, 경제도 망한 거예요. 맞습니다. 문재인이 자기 대선 시절 때, 대선 후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김대중 때는 이 정도도 아니었어요. 노무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문재인이 들어서서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외교 망했습니다. 국방 망했습니다. 경제 망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망한 나라를 문재인 때문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자신 대선 후보 시절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로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들이나 아는 동생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 물어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화가 안 돼요. 토론이 안 돼요. 논리가 안 돼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알아야 대화가 되는데 그냥 뉴스에서 말한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TV에서 말한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우리를 주목해주지 않더라도 태극기 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해주지 않더라도 진실은 승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승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드러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경원 아들도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요, 그래 나경원은 그랬다 쳐요. 근데 니네는 안 그러겠다면서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정권 잡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편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정권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조국 사태가 드러나니까 나경원도 그랬다 그래요. 얼마나 쪽팔린 상황입니까? 문재인이 처음에 촛불 정권 잡을 때, 문재인이 처음에 정부 시작할 때 편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가 세워진 나라를 만들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 말합니까? 야 나경원도 그랬어 그래요. 아니 나경원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아 나경원은 원래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니네는 안 그러겠다면서요. 문재인 니네는 안 그러겠다면서요. 조국 니네는 안 그러겠다면서요. 정의가 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편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위선자 문재인, 위선자 김정숙, 위선자 강경화, 위선자 임종석, 위선자 조국 다 몰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문재인 곧 무너질 것입니다. 조국 곧 무너질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깜도 안 되는 사람 공수처 하나 세워보겠다고 문재인이 세워놨다가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아무것도 모르는 양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환영해주는 거 봤으니까 이제 레드카펫도 안 깔아줘요. 레드카펫도 안 깔아줘요. 미국 갔는데 이제. 그래서 저번에 미국 갈 때 문재인이 자기가 만든 레드카펫을 깔았어요. 근데 그 재질이 목욕탕 레드카펫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나라 망신이냐 뭐냐.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만든 레드카펫도 안 깔았어요. 한 나라의 원수가 다른 나라를 갈 때는 의전을 통해서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의전은 정확하게 짜여진 계획을 따라서 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이 미국 갔더니 어떻게 의전을 해줍니까? 범죄자처럼 의전을 해줬습니다. 트럼프도 문재인이 범죄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나중에 검찰한테 잡혀서 감옥 가기 전에 지금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민들은 쪽팔리지도 않는지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허튼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 말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임명해 놓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지금 미국으로 갈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 임명해 놓은 인사권이 이렇게 됐을 때는 국민들한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막무가내로 인사권 밀어붙인 게 문재인이 최고입니다.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였어요. 17명. 근데 문재인이 5명이나 더 올려가지고 2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명박 대통령은 17명을 인사권을 강행했는데 문재인은 5명이나 더 해가지고 22명을 강행시켰어요.
근데 강행시키다 보니까 조국 사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쪽팔린 줄 알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자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미국으로 쪼르르 가가지고 또 트럼프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받아줍니까? 야, 너 범죄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국은 범죄자입니다. 조국을 쫓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전원 폐지시켜야 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시켜야 됩니다. 조국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으시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의전원 폐지하자는 거. 근데 결국 지금 조국 사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의전원 폐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들어간 사람들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의전원 폐지시키고 조국 딸 다 구속수사 시켜야 됩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님한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바로 세워주십시오. 맞습니다. 청문회 때는 윤석열만한 검찰총장 적임자가 없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윤석열이 적폐래요. 더불어민주당 뭐 하는 짓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몇 개월 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윤석열 같은 사람 없다면서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윤석열 같은 사람 없다면서요. 적임자로 문재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적폐래요.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대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게 조국의 민낯입니다. 조국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조국이 나가야 조국이 살아납니다. 조국이 무너져야 조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더 똑똑해져야 돼요. 왜 똑똑해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똑똑해지면요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못해요. 제가 요즘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일본어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일본어를 한번 썼더니 같이 밥 먹던 형이 그래요. 야, 시국이 어떤데? 그래서 내가 시국이 어떤데? 시국이 어떤데 일본어를 쓰면 안 되는 거냐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그게 깨어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면 깨어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애국하는 것, 태극기를 매달고 다니는 게 더 깨어있는 것입니다. 똑똑해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조국이 물러가야 조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저 청년답게 정말 아주 화끈하게 아주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